여러분, 실물 경제의 충격은요, 지금 끝간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 2분기가 거의 최악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분기에서 3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을 되겠지만 회복의 어떤 그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의 충격은 점점 커지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 불확실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 지표들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장 중간 배당까지만 하더라도 보세요. 매년 그죠? 매년 그래도 2조 3조는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2조 3조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간 배당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실적 배당을 할 때 실적 배당을 할 때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연말에 해왔거든요. 기업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야, 이거 한꺼번에 여기다 배당하니까 기업에 충격이 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어떤 데는 분기 배당도 하는 데가 있어요. 분기 배당도. 예. 이게 뭐 삼성전자가 중간 배당을 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 이제 중간 배당이 마치 이제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간 배당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54개 기업이었거든요. 2018년에는 극성기였다는 게 54개 기업이지만 금액은 3조 7천억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은 3조 9천억. 기업이 늘었죠. 57개로. 그런데 2020년은 중간 배당이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3조 1천억으로 돈도 줄어들었지만 기업 수도 48개로 2018년 대비하면 무려 9개나 줄어들었어요. 9개나.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실적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 이게 자동차나 정유, 예, 화학 이쪽에서는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고 금액도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실 2, 4분기 이렇게 줄이는 거는요 2016년 이후에 최대로 지금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우리가 중간 배당의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간 배당은 좋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예, 중간 배당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문화가 또 어떻게 될지 흔들린다 뭐 이 정도. 예,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S-오일 중간 배당 안기로 했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2등 기업이에요. 현대모비스, 예, 이건 부품업체이긴 한데 현대자동차의 최대 예,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3대 기업이죠. 예, S-오일 여기는 그나마 유가 정유사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간다. 예, 여기는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 배당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예, 시장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72.3%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3,424억 원밖에 못했어요. 야,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2, 4분기가 말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6.1% 줄어들어서요. 2,125억 원 했습니다. 2,125억 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다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돈을 아껴야 된다. 배당을 지금 많이 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간 배당을 줄인 겁니다. 실제 예.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그만큼 줄여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2, 4분기 FN가이드인가요? FN가이드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53곳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하면 23.3%가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물론 반도체나 뭐 언택트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기에 필요한 예, 우량 기술주들 뭐 이런 쪽은 좋아요. 예, 이런 쪽은 좋지만 뭐 대부분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죠. 예, 언택트 이코노미의 대표주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은 좋아지지만 앞으로 다른 쪽은 더 어려워지고 실물 경제의 충격은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디 한두 곳이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반이 어떤지 그죠? 이거를 동시에 보면 상장사 기업 중에서 153곳이 153곳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적자 내는 기업이 거의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7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7개 기업이 적자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경제 실물 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물 경제를 계속 짚어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실물 경제의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기 시작하면 실물 경제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지만 수출이 급격한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